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 학기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학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하고 이번 주가 14주차가 되고요. 한 주차 다음 이제 15주차가 되는데요. 15주차가 되면 이제 거의 종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헐츠라는 회사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이 길바닥에 있어요. 특히 이제 공항이라든지 등등 가보면은 헐츠라는 회사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로 이제 자동차 렌트카 쪽에서 주도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적자가 누적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소유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헐츠가 이제 망하게 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흐름을 잘 읽느냐 못 읽느냐는 부분이 이제 결국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해서는 경영학은 사실은 이제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기업 중에서 기업의 성과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들이죠. 결국 결과물이에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또 더 많은 수익을 이끌어낼 건가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많은 경영학자들이 헐츠가 벌써 이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헐츠가 무너지게 된 원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원인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분석이라는 글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석이라는 거는 참 너무 쉬워요. 결과를 이미 알고 그냥 분석하는 건 너무 쉬워요. 이런 걸 되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들어가 나서 한국이 월드컵 4강에 들어가게 된 주요 원인, 성공 요인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성공한 어떤 사람들이나 기업을 갖다 놓고 그 기업이 성공한 이유, 구글의 성공 요인, 페이스북의 성공 요인, 아마존의 성공 요인 이렇게 보는 거죠. 다 결과를 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근데 결과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2018년이다. 헐츠가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헐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굉장히 곧 부도가 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계속 누적적인 적자를 기록하던 아마존이 아마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아마존이 그에게 이익을 낼 거라고 주장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주장한 경영학자도 없고 경제학자도 없어요. 아마존이 엄청나게 코로나 때문에 잘 나가니까 아마존의 성공 요인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별 의미가 없고 결과가 아니라 이런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내가 자문하는 이 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오히려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우리는 너무 많은 책자 같은 경우나 너무 많은 기사들이나 너무 많은 논문 같은 거에서 결과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대신에 참 의미 없는 이야기거리다라고 봐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200년 전통을 가진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게 망한 주 원인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전자사전이죠. 그냥 인터넷 사전은 금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사전들에 의해서 망했는데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인터넷이 많이 부상하던 시절에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업체들과 또 관계를 잘 설정하고 미래를 잘 이끌어 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분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기울어지고 나니까 브리테니카 백화사전의 실패 요인입니다. 또 비슷한 사태가 노키아라는 세계적인 업체가 있었어요.
저도 학생들을 데리고 창업대원 학생들을 데리고 아주 오래전에 2004년, 2005년이네요. 2005년, 6년 그쯤에 우리 학생들을 이끌고 핀란드에 가서 노키아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노키아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왔어요. 근데 노키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래서 이렇게 하면 노키아가 무너집니다라고 분석을 하는 업체들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급격하게 망했거든요. 그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나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도 노키아가 애플의 스마트폰에 새로운 게 나왔지만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분석가들의 이야기였어요.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뭐예요? 스마트폰이 대세로 바뀌면서 노키아가 망했다. 분석은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경기를 하기 전에, 야구를 하기 전에, 축구를 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지금 기업 경영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하고 어떻게 방향을 트는 게 중요하지, 틀어야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엄청난 실적을 냈어. 또는 엄청난 실패를 했어. 엄청난 게임으로 결과가 나왔어.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월드 시리즈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게 어렵지. 월드 시리즈를 어떻게 해서 야키사가 이겼는지, 월드 시리즈를 어떻게 해가지고 시카고 컵스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경영학의 여러 논제들이 사실은 우리 학문적으로는 대부분 분석에 치중을 하지만 현장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라면 경영 특수 논제들 중에서도 좀 미래에 관해서 이미 망한 결과를 분석하고 성공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미래에 통찰력을 좀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또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좀 연구 또는 분석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러분이 바라보는 또는 여러분이 분석하는, 여러분이 경영하는, 또 여러분이 자문하는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는 부분을 할 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기업을 단순하게 그 기업 자체를 볼 거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볼 것이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로 주변이죠. 또 흐름을 볼 것이냐, 흐름 플로우죠. 있는 상태의 현상, 스타를 볼 것이냐, 그 기업에 있는 현재의 현황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기업가를 볼 것이냐. 자, 그 기업은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논문이, 여러분의 학문이 좀 의미 있는 학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선은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우선 기업을 바라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업 자체. 기업 자체를 볼 때도 두 가지예요. 기업의 흐름을 볼 것이냐, 기업의 현황을 볼 것이냐. 또 기업을 볼 것이 아니라 기업 외부를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가를 볼 것이냐. 그래서 경영 특수 논제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여러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가 논문을 관심 있다 했을 경우에는 난 기업 논문을 쓰겠다. 기업으로 봤을 때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우선 활동이 있잖아요. 맞죠? 그죠? 기업 활동은 제가 크게 두 번 얘기했더니, 하나는 주요 활동이고 하나는 부수적 활동이고. 주요 활동이라는 건 뭔가 물건을 조달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 후 사후 서비스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입니다.
1년에 이걸 어떤 밸류 체인이에요. 밸류가 하나씩 하나씩 애들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활동 부분 설정.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기타 마케팅이라든지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이걸 부수 활동이라고 해요. 우리 회사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다. 우리 회사는 제조를 하는 업체다. 또 서비스와 제조가 결합된 회사가 있을 때 그래서 내 논문은 어떤 크게 봤을 때는 어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또 좁게 봤을 때는 어디에 해당되는 논문인가 논문을 쓸 것인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 가는 그야말로 기업 가를 하나 예를 들더라도 기업 가는 처음에 어떤 기업을 만드는 창업가가 있잖아요. 그죠? 또 대주주가 있잖아요. 그죠? 일반 주주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영진도 직접 경영하는 주요 경영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전문 경영진들이 있잖아요. 재무를 담당한다든지 또는 뭐 기술을 담당한다든지 또는 글로벌 어떤 부분을 담당한다든지 계약을 담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같으면은 기업 내에서 기업 간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전문 직군들이 많아요. 특히 연구, 특히 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바이오라든지 특히 IT 또 심지어는 AI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핵심이 결국 AI 기업은 그 뭘로 구성되어 있죠? 결국 AI 기업은 이사들일까요? 이사들하고 바둑하는 거 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죠. 컴퓨터 운영한다든지 우리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거와 패턴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문죠. 다른 형태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결국은 지금 뭐예요? 이 친구들이 로봇도 만들고 이 친구들이 뭐예요? 새로운 어떤 혁신 기법도 만들고 새로운 또 통신 수단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만들고 마케팅 물건도 파는 수단도 만들고 등등 만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전문가들을 어떻게 영입할 것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월급은 얼마나 줄지 어떻게 대우할지 경쟁사들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지 경쟁사들한테 뺏어오려면 어떻게 하지 방어와 수단과 관련된 여러 제전략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에 관한 논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람에 관한 논문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업에 관한 논문들을 쓰다 보면은 기업 내부에 여러 부분들도 있겠죠. 기업 내부에 사람에 관한 거, 기업 내부에 제품에 관한 거, 서비스에 관한 거,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인식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직원들은 뭐예요? 직원들은 단순히 급여만을 놓고 가진 게 아니라 직원들이 가지는 어떤 그 회사의 애사심이나 충성도나 로열티 같은 경우는 월급 말고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뭐 N세대, X세대 등등에 관한 이해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신입 직원 또는 주요 직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들이 또 되게 또 다르대요. 여러분 회사에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조그마한 회사 이제 그 건설 시행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간 어떤 포스코에 있던 어떤 임원으로 그리고 계열회사 사장을 했던 친구가 얼마 전에 밥을 먹으면서 이해하기 힘들다고 30대 후반 뭐 이렇게 된 친구들은 6시 반이면 그냥 당연히 퇴근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거의 50대들은 일이 안 끝났으면 퇴근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를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퇴근이 주고 일은 뭐예요? 부수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과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막 같이 일하던 어떤 좀 젊은 직원들은 이게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 위에 일을 하는 어떤 위에 분이 야단을 막 치니까 그 다음날 일요일에 와가지고 짐을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표를 딱 보내요. 이게 다 뭐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사는 도대체 뭘까? 회사가 자신에게 뭘까? 자신은 회사에서 뭘까?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연구들도 얘는 뭐라고 인식을 하고 회사를 바라볼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아는 어떤 선배도 제가 직접 아는 선배도 아니고 한 달에 건너 아는 선배는 현대 관련 기업 회사에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그 친구가 그분이 지금은 지리산 밑에서 고시원 비슷한 고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뭘 운영하는 어떤 사람인데 회사 들어간 날부터 난 퇴사해야지 퇴사니까 잘못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나서 19년을 근무하고 나서 퇴사해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다니는 거죠. 근데 왜 다녀요? 그냥 관상에서 일어나서 다녀요. 그러고 나서 월급 받을 때 되면 뭐예요? 이 월급만 받고 나서. 왜요? 카드값이랑 뭐 밀린 게 있잖아요. 요거 처리하고 나서. 근데 그 다음 달에는 뭐예요? 월급 받은 재미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나가요. 근데 이번에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다음 달이 또 보너스 나온 달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보너스까지만 채우고 그래서 보너스 받고 그만둘라 그랬더니 연말에 또 한 번 더 특별 보너스가 나온다. 연차가 나온다. 그러네. 그거까지 받고 나서 막 하다 보면 10년이니까 뭐예요? 이게 막 하다 보면 벌써 3월이야. 그만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19년을 다닌대요. 그래서 정말 안 맞는 회사를 정말 뜻하지 않게 19년을 다니고서야 그만뒀대요. 그래서 그게 옛날 얘기인데 그럼 지금 친구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다닐까? 우리 회사를 바라볼 때 우리 회사에 무엇을 바라볼까? 여러분도 얼마 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이 어디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면은 카카오가 1등이었어요. 카카오. 아니 축구도 아니고 이게 뭐 회사 같지도 않은 이게 무슨 옛날에 어떤 어른한테 제가 카카오 다녀야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어떻게 하다 그런 회사 어쩌다가는 그런 회사를 다니냐고 되게 불쌍하게 받은 회사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도대체 회사면은 무슨 현대나 삼성이나 무슨 LG나 무슨 이래야 회사지 이게 도대체 무슨 회사냐 이렇게 야단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물어봤더니 가장 선호하는 직장이 카카오예요. 그리고 한참 뒤에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종업원들이죠. 종업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을까? 예를 들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논문이 많아요. 종류도 많고. 예전하고 비교해봐도 되죠. 예전에는 도대체 예전에는 이 친구들이 회사 다니는 가치관을 회사 다니는 주요 이유를 어디에 두었을까 했을 때 주요 이유를 내가 회사 다니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게 좋아서 다닙니다. 라고 표방하는 게 뭐였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남들은 이 직원이 생각하기는 남들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 내가 만약에 저는 롯데를 다닙니다 했을 때 롯데라는 회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래서 그게 다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에 관한 논문만 하더라도 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는 주요 인력들을 요즘 같은 주요 인력을 얘기했습니다. AI라든지 IT 전문가라든지 바이오 전문가라든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인사만 하더라도 인사를 위로 둘 것인지 안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 것인지 아니 비급여 부분을 둘 것인지 성과를 볼 때도 인사의 성과를 볼 때도 어떤 애가 가장 많은 우리 회사에 기여를 했느냐를 볼 수도 있고 그럼 이거는 정양적인 측정이라고 해요. 정양적이죠. 양을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사람들을 보는 거죠.
1번부터 100번까지 순위를 내려가지고 가장 1등으로 기여한 애가 누구다. 이거는 거의 뭐 보험회사라든지 다단계 같은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그래프를 하잖아요. A라는 친구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했냐. 넌 잠재적 고객 또 데려와라. 이건 또 어디서 또 이걸 이 정량적인 방법으로 이 성과를 높이는 방법 어디서 또 가져갔죠? 보험회사라든지 자동차 판매 같은 회사에서 했는데 이거를 요즘에 누가 가져가는 거 아세요? 사이비 종교에서. 사이비 종교를 데려다 놓고 계속 전도를 너는 몇 명이다, 너는 몇 명이다, 넌 누구 데려올 거냐. 얼마 전에 신천지 사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생, 훈련생, AB 가입자, 뭐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따져보면은 경영학에 인사 조직에 관한 걸 가지고 진행가 활용하는 거예요. 누가 활용하는 거고요? 자동차 회사에서 활용하는 거고, 보험 회사에서 활용하는 거고, 어디서 그리고 사이비 종교마저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경영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양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적을 가지고. 실제로 또 보면은 논문에 관해서 할 때는 정성적인, 질적인 걸 어떻게 따질 거냐. 인사 관련해서 질적인 것도 따질 수 있어요. 만족을 한다. 매우 만족한다. 이 회사를 위해서 뼈를 먹겠다. 이 회사는 금방 때리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직 의도라든지 또는 회사의 만족도라든지 충성도라든지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해서 난 이 업무가 너무 재밌다. 실제 이 업무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 정량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이 업무에 관해서 만족도. 업무가 너무 쉬워도 지루하고 나 너무 회사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도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적절하게 측정하고 조절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적절하고 측정하게 조절해 주는 회사와 결국에는 일을 되게 쉬우면은 너무 능력이 과열되는데 거의 이만큼 되는 능력을 이만큼 할인 못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만 갖다 주면은 거의 자포자기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채용하고 퇴사시키는 거, 퇴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인사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논문이 수백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그럼 제가 얘기했죠. 인사 중에서도 높은 쪽을 따질 거냐, 낮은 쪽을 따질 거냐, 일반 총무를 따질 거냐, 기술직을 따질 거냐, 아니면 판매직을 따질 거냐, 아니면은 뭐 요즘에 전문가들, 바이오 전문가들 연구소를 따질 거냐. 또 그 친구들의 질적인 거, 양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특수논제를 수업하면서 논문이 참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논문거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